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는 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먼저 오늘 통지하고 내일 선고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95년 12월 또 한 차례밖에 없었다고 해요. 또 한 주에 3번 선고한 전례도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4일 한덕수총리 사건 했고 오늘 일반 사건에 이어 28일 윤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또 4월 1일 또 다음 주 31일 역시 4.2 재보궐선거 직전이라 약간 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다는 전망도 있고요.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 11일이 가장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 갑갑무소식인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대해서 즉시 이제 상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흐름으로 볼 때도 헌재가 이제 여러 거 감안해서 좀 판단을 할 텐데 일단 국민들은 뭐 기각에서 복귀하든 아니면 파면이든 빨리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진 대표는? 근데 저는 이대로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고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판결에서도 탄핵 선고에서도 그게 이제 고스란히 드러났고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있고 이것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평의만 이어가는 그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를 봤을 때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중에 지금 뭐 3인 정도로 분류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아마 더 마음이 굳었을 것 같아요. 이것들 봐라 안 되겠는데 순순히 끌려갈 수 없는데 똘똘 뭉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3인의 기각 의견을 과연 나머지 5인이 허물 수 있을까? 전원일치 인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힘이 붙일 거라고 보고요. 일종의 이제 정치적 무승부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번 윤석열 탄핵 선고, 또 이게 다 결국 본질이 뭡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의 운명을 건 정치적 승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정말 귀환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복귀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어떤 균형에 있어서는 맞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차일피일 좀 끌다가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사임하는 날까지도 저는 선고가 안 날 가능성도 있고 이대로라면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기각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부원장님, 우리 윤주인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쪽으로 보수 재판관들이 방향을 틀지 않겠느냐라는 글쎄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전망일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전망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정말 좀 마주보고 있어서 이런 말 하기는 죄송하지만 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분명히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12.3 쿠데타 내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 한쪽은 독재 권력을 추구하는 독재 대통령.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 차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윤 대표는 모든 사법부의 판단을 다 정치적인 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재판으로 하면 2심 재판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 2심 재판은 당연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죠. 이게 어떻게 정치 재판이에요. 반대로 지금 헌재는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아니 명백하게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법 위반 또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지금 헌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인 거죠. 만약에 헌재마저도 이런 내란 정국을 정리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 완전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이런 발언은 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경악을 주장인데. 금치 못하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요. 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도 정치적 재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1심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법리로 접근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협박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정치적 재판 그리고 저는 헌법 재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할 때 파면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정치적 해석입니다. 법리에 누가 국민의 신망을 잃으면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법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지금 온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렸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 부위원장님 이 동일한 시간만큼 반박하실래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지금 2심 재판부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박이란 표현을 좀 과했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법을 내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3차례나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과 합치한다. 라고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나오기까지 이제 시간 싸움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이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4개 재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성남 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뭐 선거법 상고심까지 이제 5개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눈앞에서 좀 사라졌다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지금 여권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제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이 좀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그래서 이제 20차례가 넘는 줄탄핵. 여러 가지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수면에 뛰어오르면서 이 대선이 이재명 대표 대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처럼 그 전선이 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정말 달아준 건지 아닌 건지 이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 선고와 마찬가지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균형을 잡으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여러 그 것들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 왔어요. 저는 어제 2심 선고를 보면서 여기 이런 원칙과 상식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한테도 똑같은 마음이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봐요. 사실상 저는 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거 사실은 법리로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다른 문제들이에요. 법리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여론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왔고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입니다. 저는 이것이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사실상 5대3 구도는 사실상 저는 확정됐다고 봤는데 지난주 한 총리 그 선고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이 3명이 더 이상 이탈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어쩌면 4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굉장히 가능성이 이제 낮아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판결이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잠깐 좋은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이제 백현동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확정 판결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대법관들 다 사표 내야 돼요. 왜? 로비에서 그거 종상향 된 게 아니라 국토부 협박해가지고 국토부가 협박해서 종상향 해준 건데 왜 로비스트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징역을 살고 있죠? 5년형 받았죠. 5년형.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헌재는 왜 선고를 자꾸 지연시키고 있나 정말 답답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결 휙휙 뒤집히는데 헌재 판결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엉망진창 뒤죽박죽인데 윤석열이 복귀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현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는 또 무엇인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이 이 댓글도 그렇고 헌재 판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석 대변인님처럼 약간은 중도적인 스탠스, 생각을 가지셨던 보수 어떤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제 저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아까 저는 윤진 대표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 연구관 출신의 어떤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봐도 어떤 중대한 위법 부분, 그러니까 위법은 하지만 어떤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위법이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부분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신망이란 부분이 여론조사예요. 여론 한마디로.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항소심 판결, 무죄 판결 이후에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쉽지 않은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 다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선출 방법 자체가 어떤 보수 정당, 그다음 진보 정당에서 각각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근데 대법원 추천은 이제 좀 사법부 추천이니까 그건 좀 배제하더라도 처음부터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치 재판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간에 저는 이게 영향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조정훈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기 대선 국민의힘은 대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아마 이런 그 기류들이 굉장히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은 듭니다. 배종훈 기자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상당히 좀 인식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주장을 하니까 아니, 저는 제 주장이 아니까 아니 이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허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좋은 게 아니다 라고 꼭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죄 받아야 좋은 건가? 나는 그런 뭐 황당한 좀 생각이 들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그런 기본 입장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헌재의 선고 결정보다.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먼저 났어요. 그래서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 오히려 좋겠지. 이게 왜 나쁘다고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관들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은 다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고심할 것이다.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저는 판단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사실상 탄핵 찬성이 6이고 또 기각이 2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가자라고 설득해서 8대0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마지막으로 기대를 하고 싶은데 한 2명 정도가 굉장히 뭐 각하 입장을 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좀 양심에 따라서 나라와 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좀 판단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날개를 달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국민들이 동정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정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심 판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인 피해자다라는 것이 확실히 저는 각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좀 분노, 헌재를 향한 이 분노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왜 헌재가 지금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플러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늘이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네, 자. 배종호 선배님은 이제 베테랑 저널리스트이시고 정치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셨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는 저와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차마 방송에서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아니에요. 독심술사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궁금한 게 헌재가 지금 계속 판단을 좀 미적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물러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6인 체제가 되면서 설령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다고 해도 이 8인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제 우리 패널 중에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확실하게 탄핵 인용이 가능한 6표를 확신하면 그 결론을 유도하는 쪽으로 갈 텐데 만약에 잘못 이렇게 서둘렀다가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이 느낄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4월 18일까지 그냥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세요? 두 명은 돌부처처럼 안 움직이는 것 예. 같고 한 명을 지금 구슬리려고 되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마 김복형 재판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약간 점점 더 멀어지는 저는 상황 속에 있는 것 한덕수 총리 재판 때 예, 완전히 서로 극과극이었죠. 극과극으로 다 치달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문영배 대행이라면 설득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 임기까지 다 하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돼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스스로 만드는 게 차라리 낫죠. 만약에 이대로 갔다가 기각 나면요. 그 개딸들이 그 문영배 소장 가만두겠습니까? 난리 나죠, 진짜. 그래서 저는 거의 테러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분명한 의견 충돌이 있어 보이고 아까 동정 여론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처음에는 괴엄 뜨악했죠. 와, 말도 안 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저 사람이 참 피곤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어제 재판도 봤을 때 야, 이거 재판부가 이렇게 1심, 2심이 오락가락하는 거 보면은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네.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좀 과했다 하더라도 그 논리 구조들이 조금씩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전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대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해줄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기각 의견이 좀 버틸만하다. 지금 버틸만한 여론 구조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전 변호사. 네. 설 변호사는 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제 비상계엄의 문제점 지적을 했고 네. 8인 만장일치 인용이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여론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바뀌었나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저는 바뀌었어요. 일관성이 좀 떨어지네요. 아니. 왜냐면 저는 재판 절차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비상계엄 당연히 예. 위헌적이었죠.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데 최근에 기류들이나 이런 거 보면 특히나 정치 성향대로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버전 1이 이진수 방통위원장, 버전 2가 한덕수 국무총리, 버전 3가 이제 윤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재판관들이 누구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 당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인용이나 각하 의견이 두 분이 계셨다, 아니 그러니까 기각 의견이 두 분 계셨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차피 6인이 차니까 나머지 재판관들이 그냥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후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고 아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결론 이게 인용을 장담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민주당에서 어떤 분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4월 18일 전에 안 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4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맞다. 안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윤 대통령이 더 유리해지죠.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그런 요구가 나올 거예요. 2명 대통령 먹으로 돼 있는 2명을 지명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보수 성향의 어떤 법조인이 들어가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용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용이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본인 그러니까 생각은 변한 거 없고. 저는 당연히 파면되죠 생각하죠. 근데 미리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 예.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염려를 하는 이유는 예. 전례에 비춰봐서 예. 터무니없이 장기화되고 있기 늦어지고.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 의견이 모아지지 지금 않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되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 주에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이 전에까지 안 하게 되면 완전히 표류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고 저도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헌법학자 이준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비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서로 비슷한 것 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네. 봐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보고 미리 짐작해서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2명은 각하표를 던지니까 이게 또 안 될 거다. 또 그리고 김복형 이분까지 하게 되면 기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은 할 필요가 없다. 원칙론에 입각해서 탄핵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저는 그분 말보다는 김진 전 지금 보수 농객위원 이분의 말이 나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골통 보수인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8대 0으로 1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장담한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은 혁명 수준의 그런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이겠어요. 그런데 또 이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민중항쟁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더 불행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바른 판단,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민중항쟁 얘기까지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죠. 민중항쟁은 안 일어날 것 같고 민주노총 항쟁은 일어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차찬속의 태풍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윤 대통령 이제 복귀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전만큼 경악과 충격을 갖는다? 저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도 봐요. 지금 현재 많이 침착해졌고 국민들이.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이쯤에서 우리 무승부로 하자. 그냥 이재명도 살았으니까 윤석열도 살리자. 그런 게 오히려 왜냐면 이대로 한쪽으로 랜드슬라이드처럼 쫙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권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아마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원치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진검승부를 겨뤄보자. 다시 복귀해서.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한다면 두 가지 약속하면 됩니다. 계엄 절대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개헌, 그러니까 계엄은 안 하고 개헌은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체제를 제7공화국을 만드는 아주 뜻밖의 좋은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돌아오신다 해서 정치를 잘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돌아온다고 해도 걱정은 진짜 세상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저도 뭐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뭐 최근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4월 18일까지 결론을 못 내면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우리 선고하겠다. 그래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 버려서 손준성 검사 재판 탄핵 재판도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2심 선고 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중단하겠다. 우리 이거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버렸거든요. 지금 대법원 가 있는데 아마 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왜냐면 내란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더 긴 임기를
그게 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도 꽤 많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훈석 대변인. 저는 4월 11일에 선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예. 안 하고서 가면 이제 런 형배 음.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욕먹습니다. 4월 네. 11일에 기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